형사소송법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공판기의 절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판기의 절차는 제1심의 공판 절차는 모두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 및 판결 선고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공판기의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모두 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 시작하여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모두 진술, 재판장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과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심리 절차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및 소송 관계인의 의견 진술이라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공판기의 절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사실심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심리 절차가 종료한 후에 수법원에 의해 선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최종의 공판 절차가 판결 선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 절차부터 보시면요. 모두 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진술거부권 고지를 보시면요. 모두 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이 되거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83조의 2, 제2항, 형사소송규칙 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이후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소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실제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동일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인정신문이라 합니다. 인정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점에 비춰볼 때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을 보시면요.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합니다. 영미법상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 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 지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모두 진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반드시 모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게 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모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관한 임의적인 인부, 주장과 신청 등 사건에 관한 총괄적 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의견서 제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후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통해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위반 신청,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늦어도 피고인 모두 진술 단계까지는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써 재판장의 쟁점 정리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이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쟁점 정리뿐만 아니라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의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진술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절차가 끝난 후에는 사실심리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조사를 함은 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 수집이나 검증은 증거조사가 아닙니다.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의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 외에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증인의 법정 외의 신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조사는 피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의 내용을 알게 하여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있습니다. 당사자주의가 강화된 형사소송법에 있어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체 진실 발견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증거조사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할 때 당사자의 소송 기술에 의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소송의 스파추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공판기 전 증거 신청도 허용이 됩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검사에게 거중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신청 방법은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의 대상인 증거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증 취지는 법원의 증거 결정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신청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나 물건은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거 분리 제출 제도라 합니다. 증거에 대해 증거 결정과 관련해서는 채택 결정과 기각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 조사 중 증거 신청과 증거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